평소 저는 교육은 특히 초중등 교육은 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기본적인 생각은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허울을 쓰거나 가식적이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육의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뭐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장관 세월 10년, 20년 후에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을 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솔직하게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주체나 그다음에 학부모들까지도 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하자. 무엇이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재벌이라든가 뭐 가진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교육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들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잘 돌아보고 그것이 그들의 비판을 받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할 때도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폐지하자 뭐 이런 게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죠. 결국은 사법당국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학교나 그다음에 해당 학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어느 날 없애겠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뭐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는 결국 사법당국의 판정을 구하는 일까지 갔습니다. 참 볼썽사나운 일이죠. 요즘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미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교육당국이 패하고 그 단위 학교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교육당국에서도 자사고 폐지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 학교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도요,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정말 자신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제대로 가고 있었는가? 이런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요즘 모든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의 그 특목고나 이런 데를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다 된 밥 뜸들이는 거다 이런 그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학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 뽑아가지고 잘 관리하면 그 아이들이 외국의 유수한 대학도 가고 또 국내에 선호하는 대학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학교의 교육 역량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덜어 있거든요. 워낙 뛰어난 그런 아이들은요. 과거가 됐든 외고가 됐든 사실은 그냥 두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이 또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학부모의 열의와 사교육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뛰어난 아이들을 같이 모아놓으니까 수준이 같잖아요. 이 교육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친구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이 학과 공부죠. 학과 공부에 있어서는 친구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죠. 교육경제학자들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는 것 그 자체가 똑똑한 아이들이 모였을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안에서는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죠. 네. 그것까지는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진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그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의 능력과 그다음에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되돌아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안내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겠지만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도요, 그들을 뭐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집의 자녀든 간에 그 자녀들이 똑똑하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주는 혜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그 과학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게 뭐예요? 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해줬나요? 그렇지 않죠. 예. 결국 우리 누군가의 아들, 딸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를 부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을 잘 펴서 결국 우리가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안온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내 아이가 못 가니까 저런 학교는 없애야 된다, 이런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과학고나 외고로 간다고 하면 저는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능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능력이 되어도 저는 보내지 않는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이 바뀌어요. 특히나 제가 젊은 교사 시절에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복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결국 대학 때와 군대 생활할 때와 그 다음에 나와서 한 5년 교사 생활을 할 때와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걸 느낀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커서 이렇게 어떤 제한된, 한정된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안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사실입니다. 10대 때 벌써 뭐 너는 꼭 과학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라고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가축을 사육하는 것과 비슷하죠.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떠한 가능성과 뭐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고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특목고나 이런 특수한 학교가 별로 그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너무나 그 능력도 다르고요, 그다음 개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몇 개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특목고라든가 또 다른 자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두고 또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자사고의 범주에 넘어가는 그러한 뭐 교육과정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걸 주면서 또 지원을 또 대폭적으로 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사고를 처음에 도입한 그 취지는 잘 아시죠? 네. 우리 사립 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런 재원을 자사고는 자기 스스로 등록금을 받아서 해결하잖아요. 그 재원을 공립교육에 투자를 해서 공립학교의 교육을 높임으로써 뭔가 해보자, 이런 어떤 아주 무지갯빛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발상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사고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재원이 많은 재단이 별로 없었죠.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뭐 탄탄한 재단을 가진 그런 사립학교도 덜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립학교는 원래 설립자께서 숭고한 이념을 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그렇게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인가를 해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에만 하더라도 어떤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자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금도 꽤 비싸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마다 거기에 와서 공부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능력, 그런 가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게 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둘 것은 그냥 어떤 뭐 어느 정도 했다. 그냥 실적. 이거에 사로잡히면은 그 정책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단 몇 개라도 원래 몇 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단 몇 개 학교라도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했다면 좋은 수범적인 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패착이었다라는 것을 나도 어, 결국 서울시 부교육감 와서 교육감 권한 대행할 때 두 개 학교를 어, 반납을 시켰습니다. 자사고를 폐지를 했죠. 그건 뭐 그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발이 안 되니까요. 그럼 그 학교 잘못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준비도 미비했지만 그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이 별로 여건에 맞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결국 자기 자녀들은 그런 학교를 보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탄탄대로를 걷게 해놓은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은 교육계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의 자녀도 외고를 나오고 했다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해지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이상해요. 뭐 끝까지 추적하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교육감의 자녀는 그렇게 외고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대 로스쿨을 다닌다든가. 그 뒤에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감의 자녀가 외고를 나오면 어떻고 서울대 로스쿨을 가면 어떻고 그다음에 최고의 기업에 가면 어떻습니까? 난 그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어떤 칼로다 물 베듯이, 뭐 물이 아니죠. 뭔가 자르듯이 이런 것은 좀 아니다는 거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것보단 이것이 더 낫다. 어, 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가고 또 그 자녀들 중에 또 혹시라도 어떤 실패한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다들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의 간부도 그렇고요. 뭐 어떤 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녀도 따지고 보면 뭐 다른 특목고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예? 또 뭐 어떤 그 대안학교라도 아주 귀족 학교로 불리는데 그런데 나온 분들이 다 뭐 세상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알까봐 얘기를 참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아,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건 정치권에서는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우리 개인사, 일상 살아가는데 많이 있어요. 나부터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타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크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다 내로남불이죠. 예. 굳이 뭐 정치권 인사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크게 해석할 건 아니다. 어쨌든 그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건 재벌이든 간에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려고 하는 거 그걸 비방할 필요까지는 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늘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교과 학습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1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요. 뭐 누가 어느 집 아이가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 분야에서는 얘가 1등이니까요. 아니 그냥 일례를 들더라도 우리 스포츠 스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무슨 영어를 하고 무슨 뭐 물리를 하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어렸을 때 성적을 봐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기회도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어, 무시하는 사람 없죠. 무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나서서 추앙하고 그죠? 칭찬하고 부러워하죠. 자, 이런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각자가 1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주고,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좀 설익은 정책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육 문제를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거는 교육 당국의 패착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나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기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없앤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1번고만 가라. 그게 공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인의 어떤 능력과 재능 이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너는 똑같이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실천되는 것,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요즘은 모두가 교육 전문가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뭐 4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 대학에서 학생들과 호흡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계기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아니면 왜 아닌지를 얘기해서 그것을 수치정하게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고 개혁이다. 그러니까 있던 것을 그냥 무조건 대안도 없이 없애는 것. 이것은 어, 개혁이 아니죠. 개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교육 정책을 변화를 주거나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제시할 때는 너무 용감하게 하기보다는 온고이지신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거라면 그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 관계되는 사람들과 협의도 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게 시정해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없애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로 갔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든 아니든 관계없이 교육은 솔직해야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 학부모 입장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관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교육 정책 위반자나 다 해당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까 이렇게 합니다.